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윤입니다. 오늘은요, 원래는 연 파이낸스, Why Earn Finance의 2편을 제가 찍을 계획이었지만 지금 코인 장이 너무나 불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파이 서비스를 설명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더리움 소수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이나 몇억 원의 자산을 굴릴 수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투자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안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이더리움보다 하이라키가 낮은,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상에 있지만은 이더리움에 붙어있는 새끼 체인들을 이용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체인이나 라이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작년, 재작년 정도에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가능하려면 플라즈마 체인을 예를 들면은 플라즈마 체인의 블록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플라즈마 체인이 조작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탈출하는 그런 로직들을 넣어서 그런 것들을 탈중앙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요, 흔히들 아시는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해서 각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려고 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연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터체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이건 기술이라기보다는 편법에 가까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간에 브릿지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결하려면은 빅고라고 하는 수탁 업체가 있어요. 그 빅고가 브릿지 역할을 해서 어떤 기관이 비트코인을 빅고에 맡기면 빅고가 이더리움 상에서 레드BTC라고 하는 합성 자산을 발행해서 줍니다. 이 레드BTC는 이더리움 상에서 합성된 자산이지만 빅고라는 수탁기관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물론 빅고가 악의적으로 행동을 해서 이 레드BTC를 마구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레드BTC를 반환했는데 비트코인을 주지 않는다던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런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사실 테더도 마찬가지죠. 달러를 테더라고 하는 기관에 맡기면 테더라고 하는 기관이 이더리움 상에 USDT, 즉 테더 코인을 발행을 해줘요. 합성을 해줍니다. 이게 저도 그랬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던 그런 주제인데 이렇게 해결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앙화된 기관에 의존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매우 혼잡하고 매우 비싸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편법의 기술이긴 하지만 그런 브릿지를 써가지고 각 체인들을 이동하면서 자산을 합성하고 이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다른 메인 체인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더리움에 대한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메인 체인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메인 체인이 이더리움의 대안으로서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디파이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메인 체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지금 보이시는 덴레이더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대략 한 15개 정도의 체인이 있고요. 여기에 디파이 서비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활성화가 돼 있어야겠죠. 이 밸런스가 TVL이겠죠. 토탈 밸류 락드, 즉 얼마의 돈이 여기에 묶여 있는가. 네, 대부분 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인데 여기 BSC가 보이죠. 이 BSC가 뭐냐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약자예요.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거래소가 있는데요. 그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포크를 해서 만든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완전히 프로토콜이 동일하고요. 체인만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에 있는 솔리디티로 짠 D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대로 가져와서 쓰진 않겠지만 적어도 디파이 서비스를 만들던 사람들이 쉽게
이 BSC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겠죠. 혹은 새로운 디파이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비너스라고 하는 디파이 서비스가 4위에 랭크하고 있죠. 그리고 팬케이크스왑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6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좀 예상이 되시겠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이더리움의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메인 체인들은 BSC를 포함해서요. 총 4개입니다. 하나가 당연히 BSC고요. 두 번째가 폴카닷입니다. 세 번째가 루나 체인이고요. 네 번째가 클레이튼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4가지 중에 승자가 나오거나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4가지 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입니다.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어떤 성장을 보시려면 당연히 코인의 가격을 보면 되겠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즉 바이낸스의 코인은 BNB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이 BNB의 가격의 상승을 보시면은 최근에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원래 2월 초만 해도 66불, 67불 정도였던 게 지금 2월 18일 현재 약 185불, 187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실제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인 팬케이크스왑을 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파일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각 풀들의 DVL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팬케이크스왑의 거버넌스 토큰인 케이크와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의 유틸리티 토큰인 BNB 코인을 페어로 만든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457 밀리언 달러가 지금 리퀴디티로 있어요. 457 밀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억 정도가 묶여있는 거죠. 연파이낸스, 와이언파이낸스가 약 500 밀리언 정도였어요. 거의 이 풀 하나가 와이언파이낸스에 비견할 수가 있겠죠. 근데 팬케이크스왑에는 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밀리언 단위의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BNB를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케이크도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BSC가 이더리움의 대안으로서 떠오른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BNB 토큰의 가격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BSC 체인에 있는 AMM 서비스인 팬케이크스왑 이 잘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케이크 토큰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제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요. 혹여나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저의 이런 의견일 것 같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투자자라기보다는 연구자에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로 들어주시고 제 말에 공감이 가신다라고 하시면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책임은 져드리지 않아요. 두 번째가 폴카닷이에요. 폴카닷의 시세도 한번 볼까요?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BNB 같은 경우에는 확 올랐던 시기들이 있는데요. 폴카닷은 꾸준히 올라왔어요. 이 폴카닷은 비탈릭과 같이 이더리움을 설계하고 만들었던 게베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더리움을 나와서 만든 체인입니다. 이 폴카닷은 이름을 보면 땡땡이 문이죠. 그 말 그대로 여러 체인들을 좀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게비노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더리움에 있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이더리움의 이제 기술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만드는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매우 뛰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이 폴카닷이 이더리움의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폴카닷에는 아직까지 디파이 서비스가 없어요. 이 디파이 서비스가 2021년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이제 로드맵상에는 돼 있고 지금 거의 나올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되면은 지금 쓸 수 없는 이더리움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더리움에 있는 스시스왑도 폴카닷에 들어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게 이제 폴카닷 상에 올라와서 서비스가 되게 되면은 되게 업사이드가 크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루나가 있습니다. 루나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댓글로 종종 말씀드렸었어요. 루나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이유는 같아요. 루나도 되게 쾌적하고 빠르고 좋은 디파이 서비스가 이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러 프로토콜은 미국주 그 중에서도 대장주들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구글, 넷플릭스 이런 주식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합성을 해내서 AMM을 만드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즉 누구나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미국주의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주식을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거래하기 힘든 국가라던가 혹은 거래하기 힘든 시가대를 가진 나라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곳에서 미국주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죠. 그 미러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 체인에는 앞으로 더 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나올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나도 되게 업사이드가 큰 그런 체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1월까지만 해도요 1달러가 안 됐었어요. 한 1,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얼마냐면은 약 7불 정도, 거의 7배가 된 거죠. 이게 선행지표인지 후행지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루나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미러 파이낸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나 역시 넥스트 이더리움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루나는 잘 해둔 게 루나 체인상에서 또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인 UST, KRT 이런 자산들이 이더리움과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루나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브릿지 서비스를 잘 구축해놨기 때문인데요. 그 브릿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루나 체인 상의 자산이 결국 이더리움 체인 상의 자산인 거고, 이더리움 체인 상의 자산이 결국 루나 체인 상의 자산인 거예요. 그럴 거면 루나에서 거래를 하는 게 빠르고 싸고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 미러의 TV를 보시면은 약 285 밀리언 USD죠. 약 3천억 원 정도의 돈이 미러에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댐레이더를 보시면 이더리움과 BNB는 빌리언 단위의 앱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체인들, 이오스 상에서도 디파이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빌리언이 굉장히 드뭅니다. 밸런스로 정렬을 해보면 제일 많은 게 15밀리언, 10밀리언이래요. 트론 같은 경우에도 디파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은 게 305밀리언, 60밀리언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론도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론은 과거에 수많은 논란들을 낳았었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미러는 285밀리언이다. 여기 트론에 있는 이 저스트 1위보다 약간 작은 정도죠. 그리고 마지막이 클레이튼입니다. 이 클레이튼은 불과 어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7일이죠. 어제 0.68불 하던 게 오늘 1.18불, 약 2배 정도가 됐죠. 토큰 가격이 다 오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하기는 한데요. 여전히 업사이드는 커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클레이튼 위에 올라와 있는 디파이 서비스가 되게 잘 돌아가는 게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클레이 수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클레이 수업의 TVL을 먼저 보시면 307밀리언이에요. 약 3,300억 원 정도의 돈이 묶여 있는 거죠. 미러랑 비슷하죠. 미러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입니다. 이 클레이도 오지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르빗이라고 하는 브릿지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 브릿지를 통해서 이더리움과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빗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밸리데이터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9개의 밸리데이터가 브릿지를 통과하는 그 자산들을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서 합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상의 자산을 클레이튼으로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해서 여기서 AMM을 하고 보상을 얻고 하는 거죠. 제가 뽑은 4개의 체인들은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뽑은 거고요. 되게 고무적인 것은 이 중에서 2개가 한국 김치 코인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블록체인 강국이에요. 우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강국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도미넌스는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강국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 4가지 서비스, BSC, 폴카닷, 루나, 클레이튼, 이 4체인들은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저렴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체인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작업 증명을 통한 합의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PBFT라고 하는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자를 선출을 해서 예를 들면 21명 선출을 해서 이 대표자들이 블록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블록 보상 역시 가져가는 겁니다. 디테일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21명 혹은 정해진 블록 프로듀서들이 블록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노드들은 그 블록 프로듀서들이 블록을 제대로 생성했는지를 검증하는 밸리데이터 역할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참여, 자유로운 떠남 이런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탈중앙화 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는 거. 그게 좀 리스크인 것 같은데 각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잘 운영하고 신뢰를 쌓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더리움을 쓰기 힘드니까 다른 대안체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대안체인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이자도 받아보고 하시기를 바라는데 현재 이더리움에서 투자를 하기 힘드니까 그 대안으로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그 체인으로 이제 브릿지를 써가지고 돈을 보내서 투자를 해보시고 경험해보셔서 다음 세대 금융, 그러니까 블록체인 금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느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 it's for you.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불이 나게 가야 돼. 난 무리하게 다가갈래.